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실 김재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까지만 해도 화이 쇼크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수혜주로 주목이 되면서 우리 지수를 견인을 했는데요. 다시 제재 조치가 좀 일부 완화되었다는 기사가 떴어요. 뭐 이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궁금하거든요. 시장 상황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지만 오늘 제재 유예가 뜨면서 그쵸. 그런 기대감은 살짝 사라졌고요. 네. 지금 환율이 오늘 0.25% 오르면서 1195원을 찍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약간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지금 좀 하락이 좀 강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지지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굉장히 힘든 장이 예상되니까요. 아무래도 점점 빠지는 장에서는 새로 매수하기보다는 기존 보유 종목 좀 정리 좀 하면서 좀 관망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하루입니다. 네, 자 환율이 1195원으로 오르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뭐 적극적인 매수나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입장을 좀 취하시면 시장 대응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알아봤고요. 오늘 김재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슈와 관심주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사이도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이대로 뭐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일단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쟁은 아마 나지는 않을 거예요. 전쟁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고 지금 어떻게 보면 힘겨루게 들어간 거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결 구도를 유지하면서 그거에서 얻는 긴장감에서 얻는 수익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긴장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전쟁 위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적 도발이라든가 그 국지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이 대립하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 때문이죠? 일단 굉장히 좀 복잡해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은 단순히 그냥 두 나라가 서로 원수 관계이긴 한데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일단 사우디는 세계 석유의 수장으로서 미국과 굉장히 친한 친미 국가예요. 근데 이란은 친미 국가가 아니고 전형적인 반미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랑 이란이 계속 사이가 안 좋은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과 맞붙이기 힘들어요. 이란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국입니다. 거의 중동에서는 가장 큰 나라일 정도로 중동에서는 거의 패권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우디와 이란의 대결 구도에서 미국이 사우디의 편을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슬람교라는 게 두 가지 종파로 나눠져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수니파와 시아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우디는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 같은 종교지만 서로 정말 같은 종교지만 서로 지도자를 지도자를 처형하고 서로 테러를 저지를 정도로 같은 종교지만 너무나도 다른 길을 가는 양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서로 종교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란과 사우디가 종교 전쟁을 하고 있고 사우디가 미국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도 좀 전쟁 발발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미국이 사우디와 친한 이유도 좀 궁금해져요. 일단 사우디는 석유 수출을 위해서 서방 국가와 교류가 필요했어요. 막대한 석유를 팔기 위해서는 석유를 필요로 하는 데는 다 거의 다 서방 국가란 말이죠. 그 때문에 독자적인 판매가 힘들기 때문에 미국을 손을 터내가지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정유 기술이 지금 많이 발달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유사를 통해서 원유를 세계로 많이 뿌렸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정유사랑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미적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이란은 그와 달리 자신들만의 그런 중동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싶은 마음에 사우디랑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지금 이란과 대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지금 세계 경제나 금융의 주인은 유대인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각 주요국의 주요 인사들은 거의 다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FOMC라고 미국 연방 준비 이사회 아시죠? 거기 수장은
대대로 유대인밖에 못 합니다. 그래요? 예. 그게 정해진 건 아닌데, 사실이네요. 예, 정해진 건 아닌데 그 이사회 구성원들 다 유대인이고요. 예, 이거는 뭐 거의 뭐 밖으로 공식화된 건 아닌데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그 골드만 삭스라든가 JP 모건, 뭐 메릴 린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다 유대계 자본으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네네. 결국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국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게 필요하고요. 네네. 사우디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란이나 이라크, 뭐 시리아, 리비아 네. 이런 나라들은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사명하에 네. 이란과 대립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일단 오펙이라고 알죠. 석유 개발 기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 다 모두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란은 별로 힘이 없어요. 사우디가 가장 많은 힘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란 입장에서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란도 그 원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수출을 더 하고 싶은데 오펙에서는 수출을 막아요. 네, 감산해야 된다. 네네. 이런 거에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어떻게든 석유를 팔아가지고 네. 약간 자국 경제에 도움되고 싶은데 다른 나라들이 못 팔게 하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고요. 그리고 이건 좀 정치적인 이유인데 셰일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셰일 샌드라고 하던 미국 그 셰일층에서 나오는 석유가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추정량으로 보면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추정량으로 보면. 예. 네. 그래서 셰일 오일의 경제성이 65불 부근이에요. 예, 유가가 65불 부근에 있을 때 셰일 오일이 경제성이 생깁니다. 때문에 트럼프는 유가가 떨어지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그래야 자국의 셰일 오일이 판매가 되고 자국 경제가 돌아가게 되니까. 네.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그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라고 해도 워낙 거대 정유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유가는 진짜 정말 저희 나라, 우리나라 국내 증시보다 훨씬 큰 시장이고요. 그렇죠. 세계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유가라는 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적당한 긴장감으로 유가 폭락을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맞장구 치듯이 이란은 핵 개발 계속 한다 그러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죠. 네, 뭐 사우디 거기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세계 원유의 30%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해협이에요. 네. 근데 거기가 지정학적으로는 이란 땅으로 표기돼 있거든요. 네. 거기를 봉쇄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80년대 일어난 석유 파동 같은 경우에도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 갈 건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이런 국제적 불안으로 유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그쵸? 모든 산유국들은 일단은 이득이에요. 그쵸, 그쵸. 어느 정도 사실은. 정치적인 계산하에 네.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단순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아닌 석유 전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뭐 진짜 만약에 네.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란 네.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쟁이 나면은 전 세계 증시가 일단 폭락을 합니다. 그쵸. 네. 왜냐면은 불안하니까요. 네. 그리고 중동이라는 데가 세계 화약고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쵸. 제일 지금 동유럽이 원래 화약고였는데 동유럽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요. 네. 지금 중동이 가장 문제예요. 왜냐면 IS라든가 이렇게 맞아요. 과격한 이슬람 네. 그런 무장단체가 종교를 있죠. 무장단체들이 테러리스트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한번 전쟁이 나면은 이슬람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네. 미국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중동 국가들이. 네. 미국은 좀 너무 강해 보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과 대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세계 물가가 폭등을 하고 네. 일단 유가가 확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 투기 세력들이 아마 원유를 선물이라든가 현물을 엄청나게 패닉 바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사재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유가가 세계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물가가 상승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자국의 신용도가 낮은 나라들은 국가 파산도 나올 거고. 네. 예. 우리나라는 네네네. 중동에 관련 두바이유, 그렇죠. 예, 세계 원유는 뭐 WTI유, 그다음에 두바이유, 그리고 텍사스유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져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유의 비중이 가장 커요. 예, 동아시아 국가
일본과 우리나라 네. 두바이유에 대한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동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손해를 직접적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영향이 많이 크겠네요.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다 엮여 있어요. 그러네요. 좋을 땐 좋은데 나쁠 때는 다 악영향 다 네.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죠. 그렇죠. 예, 금이나 채권 아니면은 뭐 달러와 같은 좀 안전한 자산으로 네네. 자산이 몰리게 되고요. 뭐 최근은 뭐 비트코인도 약간 대체 수단으로 볼 그렇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가치를 가진 이런 안전자산 외에 다른 가치를 가진 자산들은 하락을 하게 되죠. 아, 예, 네. 그럼 증시나 뭐 다른 기존 자원들, 뭐 원화 자산 네. 이런 걸 모두 하락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뭐 중동의 물동량 감소하고 예, 세계 경제가 경색되고 네. 예. 가장 무서운 거는 중동 전체가 미국에 단합해서 이렇게 서로 연합을 이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쟁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예. 네네. 좀 전쟁이 정말 나면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은 단순히 뭐 미국과 이란, 중동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의 경제와 정치를 조금 건드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 저희가 안전 자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쪽으로 좀 투자 심리가 몰릴 것이다. 네. 자, 그러면 뭐 국제 유가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국제 유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네. 지금 좀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지금 WTI유를 보겠는데요. 네. 지금 이게 일봉이에요. 어. 근데 최근 고점을 찍고 60불 위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네. 어제도 좀 장중 많이 올랐다가 약간 안정세를 찾았어요. 네. 어제 트럼프가 뭐 이란 깔으면 다 뭉개버리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네. 유가가 상승했었고요. 지금 62불에서 64불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빠질만 하면 또 계속 이런 자극을 줄까 싶어요. 그쵸. 예, 빠지지 않게 의도하는 바라고 위해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네. 요즘은 최근은 이더리움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네. 요즘에 일단은 좀 시세가 좋죠.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는 이제 투자자들이 달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달러가 가장 안전적인 자산으로 보고 있지만 네. 미국이 하는 짓이 영 깡패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달러도 못 믿겠다. 어. 예, 그 실례로 진짜 미국이 만약에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네. 신속하게 제압을 못하고 들게 되면은 네. 미국의 신뢰에 엄청난 타격이 있기 그쵸. 때문에요. 네네. 이러한 방어 기제가 비트코인으로도 몰리고 있는 거예요. 예, 달러도 못 믿겠다. 차라리 네. 비트코인 사겠다. 어. 이런 식으로 몰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원유가 오르게 되면은 천연가스로도 수요가 그쵸.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하락을 나온 상황이지만 아. 만약에 원유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은 네. 천연가스 가격도 뒤늦게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네. 그 이란이 그 생각보다 부존 자원이 많아요. 예, 오. 광물 자원이 많은 회사기 네.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구리 가격. 예. 그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구리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도 상당한 많은 상승을 했어요. 맞아요. 예. 보시면은 구리 가격 최근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네네. 지금 약간 하락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약간 전쟁 가능성이 짙어질수록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주의 있게 봐야 되고요. 네. 구리랑 또 아연이 관련이에요. 아연은 그렇죠. 구리랑 이렇게 합금을 만들어서 만드는 건데 아연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도 금은 대표적인 어떤가요? 안전자산이죠. 그렇죠. 예. 근데 금은 정말 하락세를 타고 있었어요 그동안. 네. 왜냐하면 환율이 이제 상승을 멈췄기 때문에 보통 환율이 상승하면 금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데 그렇죠. 최근 정말 좀 하락이 하락하고 좀, 있는데 예 아마 전쟁이 가시화되면은 금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겁니다. 예. 역사적으로 금이 네. 가장 안전자산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최근 좀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음. 전쟁이 코앞까지 가면은 아마 금이 가장 큰 하락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상입니다. 네, 네. 네. 자, 역시 뭐 이런 문제가 중동 전체로 좀 퍼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물론 안 좋고 안 되겠지만 네. 지금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항상 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런 와중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있죠? 그 이란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만 네.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을 먹고 가는 괴물이에요.
아, 괴물. 예.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뭔가 기대감을 갖고 기대감까지만 먹고 나와야 됩니다. 항상 맞아요. 팬은 까면 안 됩니다. 맞아요. 결론을 보면 예, 안 되죠. 유시민 작가 어제 대선 후보 진출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만 딱 했으면은 수익 보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계속 쥐고 있으면 언젠가 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네네. 일단은 하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대감까지만 먹고 네. 만약에 전쟁이 진짜 나면 다 던져야 돼요. 아, 네. 그렇죠. 뭐 수혜주고 뭐가 없습니다. 다 맞아요, 빠집니다. 맞아요. 예. 때문에 그 전쟁이 나는 그 긴장감 네. 그때까지는 계속 주가가 유지가 되니까요. 그런 긴장감을 즐기시고 네. 적당히 내 먹만큼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수혜주는 아무래도 원유 관련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4대 정유사가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S-오일, 그다음에 GS 칼텍스, 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어. 그리고 현대 오일뱅크. 네네. 네,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GS 칼텍스는 상장을 안 했어요. 어. 그리고 현대 오일뱅크는 상장 안 했고요. 네. 그 정유사들이 상장 안 한 이유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당히 더럽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음모론자는 아닌데 네. 상장 안 한 이유는 기업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왜냐면은 워낙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굳이. 정유사들 직원들이 월급이 네. 탑입니다. 연봉 탑입니다. 근데 그런 거 좀 쉬쉬하죠. 네. 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우습게 봅니다. 정유사들 다니는 분들은. 네. 네.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그런 임금 구조라든가 뭐 보너스 체계, 수익을 다 공개해야 되니까 네네. 굳이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상장을 안 하는 건데요. 그러면 S-오일과 뭐 SK 이노베이션이 예. 일단 상장을 한 상태죠.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이 종목들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런 정유사들은 네. 정제 마진으로 먹고 사는데 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바로바로 적용을 못 시켜요. 예, 시차를 좀 두고 적용할 수밖에 없고 네. 정부에서도 국제 원유가 오르게 되면은 이런 정유사들을 약간 담합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예, 가격을 바로 못 올리게 하기 때문에 네. 길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쵸.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안 좋기 때문에 대형 정유사는 일단 제외하고요. 네. 대표적인 게 가장 대장주가 흥구석유예요. 흥구석유. 예, 네. 유류 제품 수입도 하고 공급도 하는 회사인데 네. 솔직히 말하면 직접적인 연관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대장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쵸. 예, 원유 관련 보면은 저점에서 벌써 두 배가 뭐야?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었고요. 네. 지금도 지속적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고 네.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 탑픽으로 드릴 건데 네. 자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네.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중앙에너비스. 예. 이 기업도 보시면은 최근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죠. 그렇네요. 예. 막 상한가 갔다가 15%에서 끝나고 네. 막 쭉 빠졌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이게 꼬리를 많이 달잖아요. 그렇죠. 이게 꼬리를 다는 이유는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면 크게 밀고 가는 힘이 있는데 네. 근데 이러다가 한번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흥구석유의 흐름과 같이 봐야 됩니다. 항상. 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흥구석유가 한 10% 오르면은 중앙에너비스는 한 3, 4% 정도 오르는 이런 졸병주. 예, 졸병주. 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SH 에너지 화학. SH 예. 에너지 화학. 이 회사도 석유로 여러 가지 그 유류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도 그쪽 관련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예, 시총도 적고 아무래도 즉각 움직이는 테마주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 가장 테마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게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네. SH 에너지 화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 조정을 받고 조정도 아니구나 오늘 올랐구나. 네. 예, 최근 좀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석유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게 유성 TNS는 운송회사예요. 석유 운송회사인데 네. 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회사들이 약간 진짜 석유를 관련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름부터. 예, 한국석유. 네. 진짜 재미없는 이름이죠. 금호석유. 네. 너무 석유 합니다. 한국 쉘석유. 네. 예, 쉘석유는 발음도 안 돼. 쉘석유. 쉘석유는 네. 오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 네. 네. 예. 오. 뭐 아무래도 국제 그런 불안감에 대한 네. 선취매 세력들을 일단 매수를 한 걸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미창석유, 네. S-오일, GS,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들 수 있는데 네. 일단 이런 석유 시리즈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흥구석유 빼고 네네. 나머지 종목들 추천드리지 않는 게
지금 잘 보시면 한국석유 네. 금일 거래량 395주입니다. 네. 금호석유 2만 주입니다. 쉘석유 4천 주입니다. 네. 비창석유 6주입니다. 아이고. 예. 금일 6주라는 거는 지금 8만 원에서 68에서 48, 48만 원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 소외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예, 이런 소외주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꼭 네. 기술적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네. 그 뭐라 그러죠? 매매 거래량도 좀 예. 쉽게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150만 주 터졌어요. 네, 이름만 보고 할 예. 게 아니네요.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주가 터졌고요. 네네. 중앙에너비스도 2만 주지만 이 종목은 최근 한 60만, 70만 주 계속 터져줬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가져갈 만하고요. 거래량 없는 종목 한번 물리면은 오. 2, 3년 동안 못 빠져나옵니다. 네. 한국 쉘석유 같은 경우에 오늘 이렇게 올랐다고 무턱대고 달라들었다가는 한 4, 5년 동안 못 팔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자기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나는 석유 시리즈는 다 패스하고 흥구석유만 일단은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유 관련해서는 흥구석유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관련주가 그다음에 있죠? 아까 말씀드린 광물 관련 기업. 광물. 네. 네. 아무래도 이란의 주요 지하 자원이 구리, 그리고 구리로서 생산하는 아연 네. 그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한번 크게 상승을 해서 제가 종목들을 보여드리면 저 종목 다 눈에 띄으실 그쵸. 거예요. 일단 대창.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이때 좀 자랑이지만 네. 네, 그리고 지금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요. 네. 대창이 좀 애매한 게 일단은 그래핀도 엮였어요. 맞아요. 예, 제가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네. 했어요. 네. 근데 그래핀은 지금 조정이 있거든요. 근데 대창은 그래핀만 있는 게 아니라 구리 관련주기도 해요. 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여러 개 섞여 있으면은 네.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주포도 어떤 재료를 메인으로 잡을까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두 개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대창은 일단은 빼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재료가 많으면 못 갑니다. 네. 예. 그다음에 서원. 서원.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면 어제 쭉 달고 내려왔죠. 네. 예. 근데 이거는 뭐 아무 이유 없이 다 올라왔다 내려온 거고요. 오늘 다시 상승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서원 같은 경우에도 구리 관련주로 보면은 네. 지금 상승 나오다가 조정 나오고 상승 나오고 지금 다시 우상향할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요. 네. 이런 종목은 근데 슈팅 한 10% 이상 상승이 나오면은 오. 정리하는 게 좋을 종목이고요. 네. 지금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네. 또 비슷한 종목으로 화인베스틸. 화인베스트 예. 볼게요. 이 종목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관련주이기 네네네. 때문에 약간 대선 태양왕도 같이 엮여 있어요. 같이 엮여있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좋지 않습니다. 음. 근데 다만 대창보다는 상황이 낫고요. 네. 아무래도 대창이 오늘 조정 많이 받는데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어. 아마 서원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네.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네. 쫄병주로서 형 따라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네. 친구인 서원이 가게 되면은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지만 서원보다는 상승폭이 크진 않겠죠. 그렇죠. 빠질 때는 또 두 배로 빠지고 그게 쫄병주와 대장주의 관계인데요. 네. 그다음에 국일신동 말 그대로 국일신동. 이름에 동이 있죠. 네. 네, 신동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네. 이 종목도 정치 테마주 엮여 있죠. 음. 예, 황교안 전 총리 네. 관련주로 엮여 있으면서 테마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종목은 건들지 말 것. 네. 예, 때문에 국일신동은 오히려 황교안 관련주로 보는 게 더 맞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 테마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더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려아연. 고려아연. 이름에서도 느껴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이나 아연에 가장 직접적인 관련주예요. 맞아요. 대표적이죠. 정말 이 회사 외에는 다른 회사들은 직접적인 구리나 동의 시세에 관련이 없어요.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동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아무래도 지수 빠지면서 같이 하락하고 있고 워낙 시총이 8조에 육박하는 아, 거대 무거운- 대기업이기 때문에 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 주에 43만 원이기 때문에 어, 개인들이 좀 거래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부담스럽죠. 네. 그다음에 뭐 상보, 네. 상보도 그래핀이랑 같이 엮였기 때문에 어. 일단은 패스하고요. 네. 그다음에 파버나인 음.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지금 많이 하락해서 한번 그렇네요. 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일단 거래량으로 일단 탈락시키겠습니다. 네.
풍산과 영풍도 마찬가지인데 모두 다 그 약간 조 단위가 넘어가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풍산, 영풍, 고려아연은 뭐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저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외하고 네. 서원과 화인베이스틸, 그다음에 이구산업. 이구산업. 이구산업은 서원과 지금 대장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죠. 네네. 그래서 서원과 이구산업을 가장 유심히 봐야 되고요. 네. 두 종목이 어느 종목이 더 먼저 치고 나갈지 몰라요. 근데 치고 나가는 종목이 대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현재로서는 이구산업이 좀 더 차트상으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따가 다시 추천을 드리겠지만 네. 일단은 구리 관련주는 이 정도 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요? 안전자산 관련주. 네. 안전자산 관련주. 일단 금 하면 떠오르는 게 엘컴텍이에요. 네. 금. 금. 뭐 몽고에 금광이 있다는데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진짜인지. 그렇죠. 근데 금 하면 다 엘컴텍으로 돈이 몰립니다. 우선은. 네네. 그러니까 빅텍, 방산자원 빅텍. 금 하면 엘컴텍. 대장주네요. 공식이에요, 공식. 네네. 근데 엘컴텍은 힘이 없어요. 그렇네요. 어제도 뭐 10% 올라오고 결국 보합 마감했는데 오늘 다시 상승 나오죠. 네. 어제 제가 서원과 엘컴텍 두 종목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서원을 나갔는데 엘컴텍은 네. 보유하셔도 괜찮은데 네. 장기 보유보다는 무조건 한 7% 이상 오르면 바로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끈기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세력이 단타성 세력들이에요. 훅 오르면 다 팔아먹습니다. 네.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대를 가져가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다가 한번 팍 친다. 네. 그럼 매도하시고 나오는 전략. 길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퓨전 데이터. 퓨전 데이터. 관례 종목이죠. 이 종목을 추천드리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추천은 못 드리는데 네. 지금 시총이 276억밖에 안 돼요. 네, 삼성금거래소라는 업체가 있어요. 삼성금거래소요. 네, 삼성동에 그 청담역에 금거래소역 있거든요. 거기 삼성금거래소인데 네. 그 회사가 퓨전데이터의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퓨전데이터는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좀 주가가 하락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마 금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 종목도 상당한 시세를 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저점을 잡고 있고 네. 저점에서 유지를 해주면서 슬슬 한번 털 때가 됐어요. 정말 좀 리스크 좋아하시고 한 방 노리시는 분들은 네. 그냥 딱 묻어놓고 한 3-4달 보유하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 네네. 관리 종목이라도 일단 당분간은 뭐 상패라든가 그런 위험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정식 추천을 못 드리는 게 관리 종목을 추천하는 전문가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런 종목도 있다. 네.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정산해강이라고 금 재련하는 회사가 있는데 정산해강. 이 종목도 최근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그렇네요. 약간 근데 엘컴텍을 쫓아다니는 면이 있고요. 네네. 거래량도 별로 없고 세력이 힘이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도 일단 패스. 네. 대표적인 LS. 우리나라 금계 골드바를 제작한 회사가 LS 니코동 재련이라고 LS의 네네. 자회사예요. 그래서 골드바를 거의 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데 뭐 LS 자체가 그런 금으로만 한정되기에는 하는 일이 너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그다음은요? 다음에 이제는 천연가스 쪽인데요. 일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네.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하고 천연가스가 따라 올라가게 되면은 네.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SK가스, 그다음에 이원, 그다음에 우린기에, 대한해운, 한국해운, 삼천리, 네. 서울가스, 부산가스, 경동도시가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다 차트가 지금 썩었습니다. 아이고.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하는 걸로. 어. 가스 쪽을 투자하실 거면은 네. 차라리 선물 투자를 하시던가 차라리. ETF, 천연가스 지수 연동해가지고 네. ETF나 ELS 이런 게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투자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정말 투자를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은 미국 선물, 뭐 골드 선물이라든가 네.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천연가스 선물 아니면 옵션 네. 이런 거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저점 잘 잡아서 아무나 하는 그런 선물이나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하긴 하지만 그런 건 여러분들 추천 드릴 이유도 없고요. 네네. 그냥 위험하니까. 그렇죠. 위험하죠. 일단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비트코인 관련주 여기 네. 부분은 요즘 굉장히 요즘 상황 좋습니다.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SCI 평가 정보. 네. 최근 가장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거의 고점까지 50% 이상 오르면서 대장주가 되고 있고 네.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오늘 다시 양봉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양봉 유지하고 내일까지 양봉 나오면은 한번 튄다는 얘기예요. 일단 오늘 종가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리지널 대장 우리기술 투자. 우리기술 투자. 예. 이 종목도 SCI 평가 정보와 마찬가지로 좀 큰 상승 나왔다가 조정받고 좀 양봉 나와주고 있죠. 네. 그 아까 보여드린 대로 비트코인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짝 보면은 저도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했고 네. 저는 비트코인도 스윙으로 접근을 해요. 좀 괜찮으셨나요? 비트코인? 저는 딱 말씀드린 대로 오래 존버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요.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면은 네네. 짧게 들어가서 단타식으로 먹고 나와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되게 정직하게 움직이거든요. 네네. 대신 국내 거래소는 이용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워낙 뭐 좀 올라간다 싶으면은 네. 서버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이게 슈팅들 나오는 구간이 보여지고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고 지금 이 부분 저항 나오는 부분을 지금 뚫어만 준다면은 일단은 600만 원까지는 다시 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비트코인 나쁘지 않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근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등락률보다 관련주가 등락률이 더 커요.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예, 비트코인 한 10% 오르면은 비트코인 관련주 한 20% 30% 왜 오르거든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 오를 땐 정말 무섭게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상승 속도보다는 주식 관련주 속도가 더 빠른 거죠. 네. 어느 정도 역전되게 되겠죠. 왜냐면 비트코인은 1일 상한이 없습니다. 네, 24시간 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는 장 마감까지 좀 기다리면서 일단 오늘 좀 보합까지 유지해주고 내일까지 좀 분위기가 유지된다면은 네. 매수 살짝 담궈볼만 합니다. 네. 진짜 근데 코인 전문가 분들은 네. 오히려 코인 쪽으로 직접 투자하시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네, 정말 이제 저희가 많은 종목들을 지금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뭐 그 중에 뭐 미리 언급하신 종목도 있어요. 눈에 띄는 수혜주들을 언급해주신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애정하는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네. 대장과 쫄병 두 마리 네. 흥구석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흥구석유. 흥구석유 제가 이거는 현재가 매수 가당 7,000원 이하 매수가 가능하고요. 네. 지금 현재 매수 가능해요. 왜냐면은 트럼프 한마디면은 네. 상한가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섭네요. 그만큼 힘이 응축돼 있고요. 네. 지금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도 별로 없어요. 네. 뚫으면 뚫은 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굳이 긴장을 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란에서 대화를 하자고 요청을 해도 네. 안 됐습니다. 일단은 예. 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이제 그때 대화를 풀든 할 텐데 네. 흥구석유 7,000원 이하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네. 가장 탑픽으로 제가 흥구석유를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 에너비스 쫄병주들 네. 중앙 에너비스. 근데 일단 중앙 에너비스나 네. SH 에너지 화학을 추천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흥구석유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네. 흥구석유가 급등할 때 만약 흥구석유가 없다. 네. 그러면 중앙 에너비스나 SH 에너지 화학을 보시고 네. 좀 쫓아갈 것 같아. 그러면 약간 추격 매수식으로. 예, 그러니까 항상 세 종목은 같이. 관심 종목에 넣으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흥구석유를 일단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흥구석유, 중앙 에너비스, SH 에너지 화학 네. 이 세 개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구리 관련주. 네. 딱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죠. 서원과 이구산업. 네. 딱 두 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서원과 이구산업.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서원과 이구산업은 지금 들어가기 좀 그렇고요. 네. 일단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굉장히 분봉을 보면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이래서 슈팅이 언제 한번 나올지 모르지만 오히려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2,230원 매수 가능합니다. 2,230원. 네. 매수가 안 주면은 한 2,245원까지 매수가 가능해요. 근데 현 가격은 살짝 비싼데요. 그렇죠. 일단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실 분은 현 가격 매수하고 네. 한 2, 3일 정도 버티신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약간 네네. 위험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네. 예. 그래도 이런 종목은 항상 손절 잘 하시길 바라고. 네, 손절 좀 예. 잘 하셔야죠. 오히려 서원 같은 경우가 네.
2구 산업보다 지금 힘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1,360원 정도까지 오면은 일단 매수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서원과 예. 2구 산업 저희가 예, 봤습니다. 건물 관련. 네. 그다음에 안전자산은 아직까지 좀 추천하기 좀 그래요. 그쵸. 예, 금, 엘컴텍, 뭐 정산해강 있는데 일단 금도 선물하세요. 예, 골드 미니 선물이라든가 네. 적은 금액으로 투자 가능하니까요. 어, 예,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은 네.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구간 매수하신다면은 한 5% 이상 상승 나오면 바로 던지심이 좋습니다. 네. 예, 지금 상황 나쁘진 않습니다. 어제 상승 나오고 지금 다시 메꿔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매수 가능하긴 해요. 네. 그리고 한번 슈팅이 나오면 매도하는 그런 관점으로 그 나머지 종목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는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 아이고. 예, 좀 위험하지만 뭐 네. 한번 뭐 베팅할 만하고요. 어. 예, 그 나머지 종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천연가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네. 예, 굳이 그쵸. 예, ETF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네. 비트코인은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예. 투자. 어. SECI 평가 정보보다는 네. 좀 더 지지해주는 힘이 강해요. 예, 그렇군요. 변동성이 더 작아요. 상승할 때 더 힘이 좋지는 않지만 네. 좀 잘 버텨준다고 해야 되나? 어. 그리고 워낙 비트코인 관련주로 한때 진짜 어마어마한 그쵸. 힘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네. 5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20,000원 20배 오른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저점에서 지금 2배도 안 올랐거든요. 네. 분명히 힘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때문에 진짜 뭔가 호재가 있기 시작하면은 진짜 무섭게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내일 갭만 안 뜨고 내일도 양봉 유지된다면은 어. 그때 좀 매수 시점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뭐 흥구석유, 뭐 이구산업, 서원, 뭐 퓨전데이터, 뭐 우리기술투자 이렇게 다양하게 수혜주들을 좀 살펴봤어요. 네. 자, 저는 사실 좀 되게 겁쟁이라서 네. 정말 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셨지만 뭐 워낙 요즘에 트럼프가 트위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1%라도 겁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좀 짚어주시죠.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후세인 기억하시죠? 네, 너무 무서웠어요. 이라크의 후세인. 네. 정말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의 맞아요. 허세를 부렸고 네. 뭐 친위대라 그래가지고 뭐 미국과 뭐 마땅히 싸울 수 있다. 네. 단 이틀 만에 제압당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네. 다들 그때 미국의 무서움을 깨달았죠. 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란 솔직히 이란은 이라크보다 분명히 강국이고 그렇죠. 더 큰 회사, 더 큰 나라예요. 네. 무시 못.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의 어. 지금 현재명이 이란입니다. 네. 그 과거에 페르시아. 예,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네. 제국의 이란인데요. 그래서 이란은 자존심이 엄청 셉니다. 이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종학적으로 봤을 때 페르시아 후예인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서양인보다 더 우월한 신체와 예, 그런 지능도 갖고 있고요. 네. 예, 중동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될 나라고요. 예, 어느 정도 존경이 가는 나라예요. 네네. 깡패 국가라서 그렇지. 네네. 예, 중국도 깡패 국가. 과거에 약간 영광이 있었던 그쵸, 나라들은 그쵸. 예, 내가 왕년에 하면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란도 미국이랑 절대 1대1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때문에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네. 그래봤자 뭐 이란이 살짝 도발을 하면은 거기에 트럼프가 맞응대하는 네네. 그런 수준으로 그냥 끝날 것 같고요. 그냥 긴장감만 계속 끌고 가는 게 모두에게 유리해요. 그렇죠. 사실 트럼프한테도 좋겠죠. 예, 산유국도 유리하고 네. 미국도 유리하고 이란 입장에서도 그냥 실간 질질 끌면서 아. 네, 이란도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 로하니 대통령이 네. 지금 지지 기반이 있긴 한데 반대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항상 전쟁을 위협이 느껴지면은 약간 결집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네. 때문에 일단은 그 전쟁이 진짜 일어나게 되면 트럼프가 재선도 힘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좀 전쟁광이라는 호칭까지 붙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란 카드가 가장 중요한 게 북한까지 같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북한 니네도 까불면 뭐 이렇게 조만간 된다. 건들 수도 있다. 말하면서. 네. 그런 압박 카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위기 분위기만 조성하지 실질적인 액션은 안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근데 진짜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게 돌발의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예. 될지 모르니까 예, 또 그 걱정이 이란에서 되는 거죠. 실수로 뭔가 민간인을 건든다든가
아니면 이란 자국 내에 있는 미국인을 사살한다든가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촉즉발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쵸. 그런 진짜 돌발적인 상황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직접적인 무력적 충돌, 뭐 전쟁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경제적인 충돌은 또 어느 정도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 상황인 것 같거든요. 늘 그렇듯이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에 투자 유의사항 짚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의 어떤 투자 유의사항이 어울릴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발발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네. 전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일단 낮기 때문에 항상 전쟁 나기 전까지 기대감을 전까지. 가져가는 네. 거고요. 뭔가 최고조라는 게 자기가 측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전쟁 위기감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서 어느 정도 수익을 봤어요. 네. 그러면 좀 정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욕심을 좀 버리시고. 그 전쟁 전쟁 기대감이 고조가 됐다가 네. 그 다음날 갑자기 서로 뭐 협의하기로 했다. 그쵸, 그럴 수도 이런 있죠. 얘기 들으면 그냥 바로 수직 낙하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분지족, 예, 적당한 네. 선에서 수익을 봤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수익을 실현하고 네.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나게 되면은 시장이 나폭을 하기 때문에 네. 전쟁 의미가 없죠. 예, 수혜주도 다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전쟁 나길 바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 위기가 사라지면은 일단 소외주가 돼요, 다. 기존에는 별로 인기가 없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전쟁 위기가 사라지면 다 소외주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나올 때 확실히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꼭 주식하는 분들이 자기가 전쟁주 샀다고 전쟁이 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떡해요. 뭐 방산주 사놓고 부산이 미사일 싸게 도와주세요. 어머. 아, 뭐 김정은 뭐 미사일 한 방 부탁해 막 이러면서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장난이 많으신 간절히 분들이 원하는 계시는군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네. 인간성을 버려서 안 됩니다. 그럴 땐 또 저희 네. 프로그램 보시면 다른 종목, 네. 다른 업황 추천을 좀 드릴 네. 테니까요. 네. 절대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 선물이라든가 그런 상품들이 네. 우리나라 증시에는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ETF나 선물, 옵션 이런 쪽은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좀 과감하게 좀 멀리 하시는 게 예, 일단은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일단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미국 증시나 잘 아시는 분들은 네. 미국 증시에 있는 에너지나 그런 선물, 상품 그런 데 투자하는 게 국내 증시보다 더 네, 좋습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투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월요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미디어 마케팅 종목들 말씀드렸죠. 네, 어떤 차트 게 있었죠? 보여드리면은 뭐 오. 나스 미디어 네. 제가 그랬죠. 한 달 뒤에 열어보면 6만 원 가 있을 거라고. 네. 근데 벌써 5만 원 왔습니다. 예, 월요일 무서운 날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날 추천드렸는데 네. 어제 6% 오르고 오늘 10% 올랐네요. 이런 시장에서 뭐 에코 마케팅, 그쵸. 예, 이것도 계속 오. 살아 있고 네. 인크로스, SK에서 인수한 이 종목도 지금 저평가 받고 또 올라간다고 했죠. 네.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파기지국도 음. 다시 상승 나고 있고 머큐리도 저점 찍고 상승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오늘도 방송 잘 보시고요. 음. 그 제가 추천드린 종목 잘 보셔가지고 네. 하나 잘 이쁜 놈으로 잘 고르셔가지고 네. 수익 보시고 구독해 주시고 네. 네, 여기저기 많이 퍼뜨려 주시면은 네. 예,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돈도 안 내시고 좋은 정보 그쵸. 받으시는 거예요. 네. 예, 양질의 방송을 제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네. 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자,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줄다리기 또 그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말 쪽집게 같은 종목 잘 살펴주시는 김재훈 전문가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시장을 좀 보셔야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주식인사이드와 함께 시장 방향성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감만족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